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일본 경제가 몰락하는 이유, 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그 중국의 사자 명예훼손 아직 재판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재판 뭐 기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중국인 증인 신청했는데, 저를 고소한 중국인이 중국으로 갔답니다. 중국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오늘 증인 불출석을 했는데,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은 과태료 300만 원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한 30일경인데, 그때 평택에서 중국인이 이게 코로나 검사 받으러 보건소 갔다가 쓰러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나온 것들 읽어주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정부가 해도 너무하구나 하고 그랬는데, 평택시에서 고발을 하고 그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고소를 했어요.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그런데 그 고소를 한 사람은 중국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제 모택동을 요구를 하면요, 모택동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소하고 중국 가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대한민국의 경찰하고 검찰이 중국인을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를 고소한 중국인은 중국으로 나가고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택동 욕하지 마십시오. 모택동의 손자들이, 후손들이 자기가 모택동의 손자라고 주장하고 어디서 가라소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돈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갈게요. 그리고 그 저희가 창립 7주년이 됐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선수가 창립 7주년이 됐는데요. 중공 해체를 위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5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은평구 정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의 하늘교회 담임 목사 김재동 목사님께서 저희 또 창립 7주년 기념식을 또 해주십니다. 중공 해체를 위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참가 문의 전화는 010-6832-032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석이 또 비좁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날 이재춘, 축사는요, 이재춘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님, 전 러시아 대사님이시고요.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님, 그리고 이충근 국제정치아카데미 이충근 박사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공동대표 심동구 제동님,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님, 에포크타임스 부사장 추봉기 부사장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축사를 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난 7년 동안 저희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기 유튜버가 아니고 언론사입니다. 언론사고 민주노총 취재로 뭐 내부 기속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딴 데보다 좀 세죠. 아무튼 간에 좀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저를 고소한 중국인은 중국으로 나갔다. 고소하고 중국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되면 뭡니까? 고소만 해놓고 나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경찰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려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불리하면은 중국 가버리고 앞으로 그 중국인들이 여기서 범죄 저지르고 사고치고 중국으로 도망가면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지. 지금 한국에 중국인들이 11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여차하면은 중국 그 정부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뭐 차이나타운 이런 데서 이제 또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차이나타운에 무기가 숨겨져 있는지 무슨 뭐 약이 숨겨져 있는지 알게 뭡니까? 그런 데서 이거 공격 받아가지고 후방에서 뭐 포천에도 지금 차이나타운 지은다면서요. 뭐 후방에서 총기 받아가지고 폭동 일으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10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을 일단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 중국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
베트남하고 태국이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중국인이 110만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거의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한 90만 명 정도가 더 들어와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안보에 상당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건 돌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도론선, 2도론선을 끊어놓고 동해, 남해, 서해까지 뭐 자기들 받아라 그러고 대한민국의 한복도 자기 거라 하고 한국의 문화, 역사 다 자기 거라고 하는데 110만 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 핑계대고 또 군대 끌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110만 명을 중국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집, 뭐 저기 일자리들 그런 것들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나 집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 중장년층들 일자리도 생기고 저기 집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죠. 뭐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금 미국의 쿼드 지금 하는데 힘이 들어요. 왜?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적도 무풍지대에서 있다가 이게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북쪽에 오면은 어선도 많고 어망도 많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군사 작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또 파도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오면은 그 N극, S극 이게 미세하게 이 자이로 컴파스가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미사일을 쏴도 다른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정해주면 그게 시간 들고 돈 들고 뭐 보정할 때쯤 되면 또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함대가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를 방어하는 거지 얘들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뭐 공격을 하거나 할 수가 없다. 왜?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니까 지상을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북경하고 너무 멀잖아요. 북경하고 너무 멀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조금 앵앵거리고 할 수는 있는데 힘들다. 그런데 한국이 만약에 쿼드에 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제주도 해군기지도 있지만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뭐 함대가 이렇게 나오면은 칭다오나 대련에서 내려오는 함대를 바로 병목에서 막아버립니다. 이 병목 현상이죠. 병목 현상. 병목에서 딱 막아버리면요. 이거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거리가 뭐 500km라고 하니까 이거 청도에서 나와가지고 연안으로 바짝 붙어서 간다 하더라도 이제 뭐 한국 미사일에 요격 사거리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래 되면 여기 보시면 일본은 2차 방어선입니다. 1차 방어선은 한국이고 일본은 2차 방어선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최전선으로 좋은 A급 우리 군대 가도 A급은 다 최전방으로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모든 뭐 좋은 것들 돈 자금 뭐 모든 거를 한국한테 쏟아붓지 일본한테는 쏟아붓지 않습니다. 한국이 잘 먹고 잘 싸워야지. 일본은 2선인데 그래야 된다. 자, 그래 되면은 중국이 대미 수출이 540조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120조. 그러니까 미국이 연간 420조 원의 중국한테 적자를 연간 420조 원씩 봐주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키우겠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그걸 뺏어와 가지고 한국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친미 반중을 하면서 친중 반미를 하면서 연간 540조 원의 이 수출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걷어찬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빨리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의 일자리가 쏟아진다. 그리고 지금 대륙붕 7강구 뭐 지금 이거 관련해서 그 한국이 돈이 많이 생기면 해군력 키우면 나중에 7강구 야 내놔라. 미국한테도 야 우리가 중국 막아주니까 일본 제끼고 니 우리하고 개발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구워 삶을 수가 있으면은 미국이 우리 편 들어주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 7강구도 우리가 이제 좀 수월하게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돈이 생기면 뭐합니까? 제주도, 뭐 군산, 동해에다가 미 해군기지 하나씩 깔아주고 미사일 방어만 깔아주고 요코스카에 있는 그 미 칠함대 기지를 제주도에다가 이전을 하면 되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제주도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가 됩니다. 거기 그 미군만 해도 수만 명이 먹고 마시고
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군의 가족들이 또 찾아올 거 아닙니까? 제주도 박 터집니다. 제주도. 제주도가 거기서 국제 컨벤션 세미나 뭐 수출도 할 거고 뭐 그 미국의 그 기술 기업들도 들어올 거고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이 열리면은 저기 옹진반도 장산고도 있는데 백령도 맞은편에 거기도 미군 기지 하나 깔아주고 신의주도 하나 깔아주고 청산 저기 청해진 뭐 저기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저 원산 청진 뭐 이런 데도 그 미군 기지 하나씩 그 한국이 돈 들여가지고 깔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 깔아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해남 앞바다에 보면은 저기 신안 앞바다에 보면은 가거도로가 있는데 이 가거도에 섬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한 500명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주시키고 이 산 등성이를 잘라가지고 활주로를 만들고 매립을 하면요 비행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비행장을 매립을 하면 여기다가 공군기지도 깔고 이지스 어쇼 깔고 뭐 잠수함 기지, 해군 기지, 해경 기지, 전투기, 뭐 대잠 헬기 왕창 갖다 배치를 하면요. 그러면 이 가거도에서 청도까지 476km니까 나오는 족족 그냥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그냥 격침되겠죠. 그게 못 나온다. 그리고 백령도에다가도 이지스 어쇼를 깔고 대잠 초계기 막 깔고 뭐 전투기 뭐 배치해놓고 하면은 대련에서 나오는 중국의 함대도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백령도에 이지스 어쇼를 깔면은 뭐가 더 좋냐면요. 북한이나 그 만주 혹은 뭐 요동반도, 산동반도에서 이 남한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냥 요격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낙진 후폭풍이 어디 떨어집니까? 북한이나 북중국에 떨어지니까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미군하고 같이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북한이나 중국이 여기 백령도에 이지스쇼 이 기지를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게 되니까 미국이 가가지고 폭격해 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인계철선이 되는 거예요. 인계철선. 여기 중국 전투기 뭐 북한이 여기다 야포 함부로 쏠 수 있겠습니까? 못 쏘지. 진짜 잘못 쏘았다가 바다에 쏜다고 쐈는데 이게 엉뚱한 데 날아가가지고 땅에 백령도에 떨어져가지고 미군이 맞아가 죽었다 해보십시오. 와, 골 때리지. 그러니까 북한도 여기다가 백령도 쪽에다가 함부로 포 못 쏜다. 자기들은 바다에 쏜다고 쐈는데 잘못 날아가가지고 백령도 섬에 떨어지면 어떡해? 골 때리죠. 그럼 미군 죽었어. 그러면은 그 북한은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막 발버둥 치겠죠. 막 악소리 나고 감 지르고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 야 다 들어오세요.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다 내보내면은 한국에서 중국인이 110만 명이 빠져나간다 생각하시면 일자리가 그만큼 110만 명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 수십만 개, 집, 주택 이런 게 생기겠죠. 그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요. 그만큼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부품을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간다고 그게 70% 정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건의 70%가 다시 미국으로 가요.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그거를 왜 김대중 노무현 때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면 지금 그 공장들 다 불러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지금 평양 상황을 볼까요? 평양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평양에서 코로나가 전방위로 퍼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인지 뭐 결핵인지 뭐 굶어 죽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만 명 이상 죽었대요. 그리고 평양에서 북한군끼리 총격전 발생하고 있고 김일성이 생일날 태양절날 아무것도 지역을 못했다. 김정은이 상태가 이상하다. 뭐 갑자기 졸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상황을 보면은 이제 평양에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해병대가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고 시가지 전용 그 전투 차량들이 한반도에 지금 다시 재반입되고 있다. 그리고 CIA 요원들이 한반도에 총집결하고 있고 미 정찰 자산들 핵폭격기 항모전단들이 지금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의 기주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이 여참은 이제 올 여름에 큰 비 한번 오면은 장마철 지나고 나면은 북한이 버틸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이 밀고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지금 조지 프리드먼이 쓴 책 두 권이 있습니다. The Next Dedicate하고 100년 후란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요. 한국이 2030년 이전에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한국의 영토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Next Decade, 그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의 이 책에 보시면요. 미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그 일본하고의 전쟁을 신경 써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그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군력을 키우다 보면은 일본은 연안 해군이 없죠. 바로 태평양이니까 바로 대양 해군이죠.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 왜?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본이 미국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무조건 미국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붙잡아 놔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일본의 탈미국 정책을 보면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요, 일본이 지금 미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들은 반미입니다. 반미. 그러니까 경제를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 TPP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베 정권에서, 근데 트럼프가 1호 행정명령이 TPP 철회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소스 코드 줄게, 야 우리 공동 개발하자. 근데 말은 공동 개발인데 뭐 제대로 안 주고 일본은 돈만 빨아먹고 뒤통수 치는 거죠. 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만들면 이제 군사적으로 독립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일본이 지금 외교 독립한다고 이란 가서도 뭐 설레발을 치고 중국한테 가서 뒤에서도 저기 그 중국하고 또 경제 협력도 하고 뭐 그 짓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본이 쿼드라고 해가지고 이 뭡니까, 일본, 중국, 아니 미국이 일본을 갖다가 딱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일본이 미국의 이 전략에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가 총리가 뭘 했습니까? 야 저기 우리가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 뭐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전에는 그 애둘러서 이 지역의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대응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만이라가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제는 그 중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완전히 적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에 일본이 이제 빨려 들어간 거죠. 이제 그래 보시면 된다. 그런데 미국은 절대로 일본을 안 키워요. 안 믿어. 왜? 태평양 전쟁 했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일본을 안 믿어. 영일 동맹 했는데 그 2차 대전 때 그 일본이 영국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일본을 안 믿어. 왜? 러일 전쟁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러시아, 러시아, 영국,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한국하고 손잡고 한국한테 무기 기술 주고 막 키우는 거예요. 러시아는 뭐 터보 엔진, 뭐 스크램제트 엔진, 무슨 미사일 그 엔진 관련 엔진 기술들 계속 주고 있고, 장갑차, 전차 기술 다 주고 있고, 뭐 미국은 뭐 줍니까? 뭐 전투기 기술, 뭐 항공 우주 기술 뭐 이런 거 주고 있고, 그리고 저기 영국은 항공모함 기술, 핵잠수함 기술 이런 거 계속 주고 있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일본이 지금 FTA 지금 맺은 건데요. 일본의 FTA를 보시면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뭐 필리핀, 아세안, 스위스, 뭐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 멕시코, 저기 미국 뭐 등등, 우크라이나가 뭐 등등,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몇 개 안 돼. 그리고 자기들보다 덩치가 작은 나라인데 한국은 보시면 17개 국가에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칠레, 싱가폴,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영국 등등 이런 나라들이고, 또 이미 서명을 한 게 뭐 인도네시아, 또 타결된 게 이스라엘, 캄보디아, 또 협상 진행 중인 게 한중일, 그리고 필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한인도, 한칠레, 한중, 한에콰르도르, 우즈베키스탄, 등등등 끊임없이 지금 FTA를 추진하고 있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공장들이 만약에 북한에 공장을 이제 두게 되면 어찌 됩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한국에서 북한 접수하려고 한국군, 경찰, 공무원, 뭐 선교사 해가지고 한 150에서 200만 명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한국에서 그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그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무원을 보내더라도 초짜들 신병을 못 보내잖아요. 다 그래도 뭐 다 5급 이상 고위층들을 고급 인력들을 보내야지 되지. 가서 틀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공무원 공기업들 그게 수십만 최소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100만 개라면 그런 하여튼 수십만 개. 그리고 그 북한을 갖다가 경제 개발을 해야죠. 고속도로 깔아야지. 그러면 뭐 저기 빌딩 지어야지, 아파트 지어야지, 건물 지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기자재들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기자재 공장들이 막 돌아갈 거 아닙니까? 북한에 가면 또 건설을 해야지. 북한 주민들이 그 건설할 수 있나? 기술이 없는데.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 건설하시는 그 일꾼들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생기는 거야, 순식간에. 또 중국 애들도 내보내야지. 그러면 중국 애들이 110만 명 나가면서 일자리 토해내고 가는 거, 그게 수십만 개. 그럼 일자리가 갑자기 뭐 100만 개, 200만 개, 300만 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찌 됩니까? 돈이 많이 벌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주식 조금 사놓으면 그 10배 뻥튀기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삼성의 갤럭시 폰인데 베트남보다 더 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 세계 다 팔릴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FTA 맺은 국가들 다 나가겠지.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냥 일본 혼다나 뭐 도요타도 북한에다 공장을 지어야 돼요. 공장을 안 지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 공장들이 다 북한으로 오면 일본에 뭐가 남습니까? 일본에는 쓰레기만 남지. 그러니까 한국이 커드에 들어오는 순간 통일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무너지면 저기 만주까지 먹으면은 거대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또 한국이 전 세계 FTA 시장 아닙니까? FTA 허브 아닙니까? 우리 삼성 모니터가 저기 베트남에서 만든 것보다 더 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앞으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미국이 또 어떻게 돈을 밀어줍니까? 중동에 그 원전 짓는데 이게 300조 시장이래. 여기에 한국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들어간답니다. 러시아, 중국이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걸 차단한대요. 그리고 한미 우주 협정을 맺어가지고 계속 한국한테 우주 기술을 줍니다. 연간 350조 원 정도 되는 세계 우주 시장에 한국을 같이 끌고 들어간다. 그리고 한미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 개발 이런 걸 하면서 기술을 막 주는데, 그러면은 이 부품 소재업이 급성장할 거 아닙니까? 한국의 발사체, 우주 발사체 하나 만드는데 300개 기업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다 여기 방산업체들입니다. 한화, 뭐 현대중공업,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등등. 그럼 한국산 함정, 전차, 전투기, 장갑차, 헬기, 고속열차 등 뭐 토목 이런 것들 기술이 급상승할 거고, 앞으로 수출이 잘 될 거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한미 인프라 협약을 맺었는데, 그 중국하고 그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를 1대1로 하면서 중국한테 피해본 국가들한테, 야, 미국이 이제 인프라 지어줄게. 그 대신에 공사는 한국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인프라 공사를 한국한테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서 지금 수주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만 빨리 갈아치우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은 한국의 일자리는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일자리 순식간에 한국에서만 뭐 200만 개, 300만 개가 생기는데, 일자리가. 자, 그리고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 아무거나 잡아도 10배 이상 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한테 스텔스기 만드는 기술 25개 중에 21개를 이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군용 통신 위성도 1개를 또 사가지고 줬습니다. 한국이 KF-21을 만드는데 엔진 기술도 미국이 100%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40% 정도 국내에서 만든 제품 40%하고 미국에서 만든 제품 60%하고 이제 조합을 하는데, 이게 점점 50%, 60%, 70% 해가지고 나중에는 100% 한국에서 만든 엔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전투기에 탑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엔진 기술도 좋다. 그리고 이제 북한까지 방어하려면요, KF-21이 한 500에서 600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남한 방어하는데 120대,
플러스 F-16이 이제 30년 넘어서 40년으로 가니까 이제 도태 시기가 돌아왔어. 그러면 그거 160대 하면 얼추 한 300대 되죠. 그리고 북한도 커버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2, 300대 더 하면은 한 600대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전투기는 300대를 만들어야지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600대면요. 대당 단가가 싸지면은 동남아 시장에 쫙 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국의 전투기를 사간 나라들은 향후 30년간 30년, 40년간은 때 되면 한국한테 돈 주고 돈 갖고 와가지고 부품을 사가야 돼요.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주군이 한국의 육해공군 해병대한테 미 우주군의 그 전략, 작전 기술을 모두 접목을 시킨다. 이전하고 있다. 그리고 한화하고 미 육군하고 이제 첨단 육군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 무기 기술 다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최강의 아파치 헬기도 미국에서 야 한국한테 야 기술 다 넘겨줄 테니까 이거 국내에서 생산하라고 하는데 한국이 뭐 한다 안 한다 말은 없는데 하겠죠. 하겠지. 기술 다 넘겨준대요. 그리고 막 기술을 막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용 통신 또 이거 하나 사가지고 줬는데 이게 작전 반경이 6,000km랍니다. 6,000km면은 한반도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니까 뭐 한국군이 전 세계적 아시아에 전체적으로 이제 작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아시아의 경찰 국가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이어받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 뭐냐면 죄송합니다. 목이 가져가지래서 영연방 국가인데 영연방 국가들도 이제 한국의 제품들이 막 들어가겠죠. 이제 한 50개 되는데 한국이 세계 이제 최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프리드만 교수님은 2040년 되면 만주가 한국 영토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이면 한국이 소득 세계 2등이 되고 GDP 8만 1000불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2007년에 그래프인데 여기는 독일이 없어요. 이제 중국이 없어요. 중국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구글에서 광고 부적합 채널로 만들었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 또는 정오성 컨텐츠를 저희가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오고 기존의 유튜브 멤버십도 100% 차단됐습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돈이 10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좀 살려주십시오. 1,000원, 2,000원씩 1,000명만 후원을 해주시면은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저희 사무실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송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월정기 후원 CMS 1877-0248 이렇게 전화번호도 있고 클릭을 하면은 직접 입력시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시면 쓸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정 안 되시 잘 모르시겠으면은 가입 문의전화 010-6832-0325 010-6832-0325로 가입을 좀 전화를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통에 월 2,000원씩 1,000명만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도 전부 다 끊겼습니다. 100% 끊겼으니까 재가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지금 저희를 이렇게 차단을 하고 괴롭히는 겁니까? 아무튼간에 여러분 뭐 2,000원씩 1,000명만 2,000원이면 소액이죠. 소액이니까 2,000원씩 1,000명만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월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스튜디오 유지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하여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몇십 년 전부터 하나님하고 약속이 돼 있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전도서의 3장에 보니까 이래 돼 있더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밭을 갈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고 이제는 이제 거둘 때가 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